우리 내수 소비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걸 예상하고 시장 금리가 미리서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한국은행이 저는 너무 느리게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 11월 통화정책 방향회의가 2번 올해 남아있는데요. 저는 2번 다 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할 것이다. 이거는 시장이 미리서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통계청에서 9월 소비자 물가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그 헤드라인은 전년 동월 대비 1.6% 상승했습니다. 제가 한 1.8%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만은 시장 예상치 1.9% 제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근원물가 상승률도 2.0%로 한국은 그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인데요. 2% 목표하고 있죠. 그 수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출 목적별로 구성 내용을 보면요. 대부분 물가 상승률이 다 안정되고 있습니다. 음식 및 숙박만 2.6% 상승했고요. 다 2% 이하 1% 중후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물가 상승률 전망해 보니까요. 10월에는 더 낮아집니다. 특히 10월 물가 상승률은 저는 1.5%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원 물가 상승률도 4분기에는 2% 이하로 갈 것이다.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선행하는 게 우리 M2 통화 증가율이에요. 이게 20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그동안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고 통화를 긴축적으로 운용했습니다. 통화 증가율이 많이 낮아졌죠. 이게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안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통화 증가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20개월 시차 정도를 고려하면은 이거는 내년 2분기 이후입니다. 내년 2분기 이후에 물가 상승률이 다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까지는 계속 1% 중후반에서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공급 측면에서 우리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게 국제 유가, 특히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두바이유입니다. 이게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7개월 정도 선행하는데요. 그런데 지난 9월에 전년 동월 대비 유가가 한 월 평균이 20% 정도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계속 하락하고 있죠. 7개월 시차를 고려한다면은 앞으로 7개월 후까지도 물가 상승률이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최근에 중동 사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좀 상승하기는 할 텐데요. 그 효과는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 7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내년 1분기까지는 통화 측면이나 유가 측면을 볼 때 물가 상승률이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테일러준 측에서 이론적인 적정금리를 추정해 보면요. 3분기 현재 2.6%입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2.3%로 나옵니다. 물론 제가 경제 성장을 전망하고 앞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전제한 겁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가 3.5%인데요. 지나치게 적정 수준에 비해서 높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장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것이다. 미리서 예고를 했죠. 대표적인 시장금리가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인데요. 이게 작년 12월부터 계속 기준금리를 밑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8% 정도까지 떨어졌는데요. 2015년 이후로 보면은 국고채 3년 수익률이 기준금리보다 평균 0.4%포인트 정도 평균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국고채 3년 수익률 2.8%라는 것은 시장은 기준금리 2.4%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은행이 좀 느린가, 시장이 빠른가, 이건 한번 생각의 문제입니다만은 물가 상승률을 보니까 시장이 예측이 정확하다는 거죠. 시장 금리는 물가 상승이 이렇게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내수 소비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걸 예상하고 시장 금리가 미리서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한국은행이 저는 너무 느리게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 11월 통화정책 방향회의가 2번 올해 남아있는데요. 저는 2번 다
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할 것이다. 이거는 시장이 미리서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소위 그 피셔 방정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물가 상승률이 시장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제가 물가 상승률하고 국고채 수익률 이거를 다른 모델에서 한번 전망해 본 겁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면 시장 금리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시장 금리가 많이 하락했지만은 제 예상대로 소비자 물가가 1% 중반, 1.5% 안팎까지 10월에는 그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 금리는 또 한 단계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동안 빨리 떨어져가지고 앞으로 하락폭은 좀 축소될 텐데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채권 투자하십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도 채권 가격은 더 오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잠재 성장률 1% 초반으로 떨어지고 저축이 투자보다 많고 그 다음에 대기업 자금 수요가 줄어들면서 은행들이 채권 사면서 금리는 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셔도 채권 투자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가와 관계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부진하죠. 명목 주가, 우리가 흔히 보는 코스피, 이거는 명목 코스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로 디플레이트해서 실질 코스피를 구하면은 실질 코스피는 거의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가가 물가에 비해서 못 오르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에서 2023년까지 24년 동안 월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5%였습니다. 코스피는 7.6%였습니다. 여기서 물론 배당을 제외한 겁니다. 코스피가 소비자 물가의 2배 이상 올랐다는 겁니다. 이런 거로 보면은 지금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 주가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물가 상승률 안정되고 금리 더 떨어지고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자산 배분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